안녕하세요, 강채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파일에 소스를 프리미어 프로에 임포트해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파일은 동영상의 각 프레임을 프레임 수만큼 사진으로 표현한 파일을 말하는데요. 시퀀스는 연속된 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장의 사진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연속되는 번호의 시퀀스 이미지가 동영상과 같은 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의 포맷은 JPG, PNG, 타가, TIFF 등 사진 파일과 같습니다. 이 시퀀스 파일은 3D 프로그램인 마야나 맥스, 시네마 4D 등에서 오브젝트와 그림자를 따로 PNG 포맷의 이미지 시퀀스로 또는 타가 포맷의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한 소스를 임포트해서 시퀀스 이미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폴더를 열어서 시퀀스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03 폴더에 챕터 06, 섹션 04, 소스 03 폴더에 챕터 06, 섹션 05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오브젝트 폴더와 섀도우 폴더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폴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오브젝트 000부터 오브젝트 118까지 번호가 있는 시퀀스 파일이 보입니다. 119개의 시퀀스 파일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9장이 바로 프레임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파일의 형식은 PNG 파일입니다. PNG 파일은 투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요. PNG 파일의 포맷은 매우 작지만 타가 시퀀스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타가 시퀀스도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할 때는 PNG로 압축된 파일보다는 타가 시퀀스로 압축되지 않은 원본의 배경이 투명한 시퀀스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섀도우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섀도우 폴더도 119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섀도우 118까지 같은 넘버링으로 시퀀스 파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한 장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림자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림자만 따로 렌더링을 걸어서 이 그림자를 따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동영상인 상태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동영상 파일을 편집할 때, 합성할 때 임포트를 해와서 각각의 레이어를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PNG 시퀀스나 타가 시퀀스로 렌더링을 걸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창을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영상 폴더 소스 03에 챕터 06, 섹션 05 폴더에 가셔서 프로젝트 파일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버전이 다른 파일을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오버라이트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시퀀스 01이라는 시퀀스 파일 안에 백그라운드 JPG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JPG는 정지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Ctrl I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 임포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임포트를 누르신 후에 영상 폴더에 소스 03, 챕터 06, 섹션 05 안에 가셔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폴더를 열겠습니다. 이 임포트 창을 보시면 오브젝트 000에서 오브젝트 118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파일이 보이는데요. 오브젝트 000 파일을 선택하시고 요 임포트 창에서 하단에 임포트 시퀀스 박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임포트 시퀀스의 박스를 체크를 해줘야 이 오브젝트 000 파일이 한 장의 이미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퀀스 파일이 다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창에서 오브젝트 000 png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스 파일에 있는 타임 표시자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처럼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png 시퀀스 파일을 클릭해서 그대로 비디오 3 트랙에 넣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위에 트랙인 비디오 3 트랙에 가져가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D 텍스트 파일은 3D 맥스에서 매핑 없이 매터리얼 상태 그대로 렌더링을 걸어서 PNG 시퀀스로 뽑은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섀도우 폴더 안에 있는 섀도우 000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임포트 시퀀스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한 장의 이미지만 필요하다면 그 이미지 시퀀스 박스를 체크를 풀어주신 후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타임 표시자가 따라서 들어오는 시퀀스 파일인데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지만 미리 보기는 블랙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클릭해서 비디오 2 트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위에 있고 그림자가 아래에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2 트랙에 섀도우 시퀀스 파일을 넣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의 눈을 꺼서 그림자를 확인해 보시면 오브젝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D 프로그램에서 렌더링을 걸 때 같은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주어서 JPG
PNG 3D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 파일과 그림자 파일을 각각 PNG 시퀀스로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이게 PNG 시퀀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눈을 켜서 이번에는 그림자를 조금 더 흐리게, 그리고 그림자에 약간 블러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시퀀스 파일을 비디오 3 트랙에 있는 오브젝트 시퀀스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오파시티 아래쪽에 블렌드 모드가 현재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하드라이트로 바꾸게 되면 색상이 밝은 쪽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 오파시티 값을 낮추게 되면 오브젝트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오파시티는 100%로 두고 블렌드 모드만 하드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섀도우를 클릭하시고 섀도우의 오파시티 값을 조금 흐리게 배경이 비치도록 오파시티의 수치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시티 수치 값을 66%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섀도우 시퀀스 파일에 블러 이펙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시퀀스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 옆쪽에 가시면 인포 옆에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 창을 클릭해서 이 검색창에 블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펙트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펙트 검색창에 블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패스트 블러 아웃, 그리고 블러 앤 샤픈 옵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가우시안 블러가 보입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이 섀도우 트랙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섀도우 소스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가우시안 블러를 더블 클릭하셔도 이펙트 컨트롤 창에 이펙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의 아래쪽에 옵션을 보시면 블러니스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러니스가 0이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블러의 FX를 껐다 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블러니스의 수치 값을 올리면 그림자가 뭉개져서 경계가 거의 흐려져서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러 값을 59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리피트 엣지 픽셀이라고 있는데요. 이 리피트 엣지 픽셀 같은 경우는 이 픽셀이 반복될 때 그 엣지 픽셀 값을 같이 뭉개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해줄 것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항상 블러 이펙트를 쓸 때는 이 리피트 엣지 픽셀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오브젝트의 컬러가 밝아졌고 그림자가 반투명하게, 그리고 블러 값으로 경계가 흐리게 되었습니다.